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 제한이 담긴 2030 청주 도시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난주에 똑같은 주제로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직접 당사자들 또 도시 계획을 전공하는 전문가 모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토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시 계획 관련돼서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영환 교수, 그다음에 원도심 주민비대위 김근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대위 대표시니까 당연히 네. 주민 입장이실 네. 거고 청주시에서 원도심 고도 제한의 계획을 하면서 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시에서 추천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오늘 자리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도시 계획의 방향 혹은 시의 입장 오늘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오늘 뜨겁게 하다가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자꾸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아직도 고도 제한이 뭐야? 뭐 비행기 가는데 뭐 제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속 깊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먼저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청주시에서 계획해서 발표한 원도심 고도 제한 논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30 청주 도시관리계획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 방안은 크게 네 블럭으로 나뉩니다. 먼저 시청, 도청, 대로변에서 대성로 서쪽을 포함한 근대 문화 1지구, 고도는 11층에서 15층으로 제한됩니다. 주성초에서 청주 공고, 수동성당 인근 근대 문화 2지구는 7층에서 10층으로, 청주 읍성터 내부는 역사문화지구로 이미 4층에서 5층까지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포함한 서측 홈플러스 일반 상업지역은 전통시장지구로 10층에서 13층으로 고도가 제한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 논란의 핵심은 입니다. 우선 세부 논란의 쟁점 들어가기 앞서서요. 청주시가 원도심 고도 제한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총론격으로 먼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왜 제한을 해야 합니까? 2015년도까지는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것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왔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그 규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폐지 이전부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높이를 제한했거든요. 근데 청주시는 그동안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경관이 상당히 훼손되기 시작했고 또 무분별한 도심 난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이제 원도심은 뭐 하나생명보험이라든가 우민타워 같은 이런 것들은 그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대개 15층 이하로 다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진 센트럴 칸타빌 같은 경우 또 코아로 슈티스 이런 것들은 뭐 49층, 34층 이런 식으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 이제 남주남문구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해갖고 13개 구역 중에서 한 9개 구역이 한 39층짜리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서너 개는 곧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원도심 경관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청주시에서 경관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준비를 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관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다. 자,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도 제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 고도 제한하면 무슨 주장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 난개발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경관이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뭐 글자를 해석하면 어지럽게 개발이 된다는 건데 이 지구 단위를 쪼개서 3,000평 이하 개발하는 거는 그 정책을 핀 게 시입니다. 근데 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놓고 이걸 난개발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3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현재 13개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미 4개 정도가 인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들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규제한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네. 그렇다. 어쨌든 지금 오늘 핵심되는 논란의 쟁점들은 따로 좀 가지고 갈 텐데 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가장 핵심되는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거든요. 앞서 말씀 주셨는데 이어서 네. 어떤 부분이 침해가 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사유재산권 침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고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업자들이 들어와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일반 분양분들이 많아져야 주민들이 분담금을 적게 냅니다. 근데 고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분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담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사유재산권 침해로 넘어가서 결국은 원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박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고도 제한이 경관 훼손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또 주민들은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시의 입장 혹은 도시 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의 입장은 아니고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 헌법에도 분명히 헌법 23조에도 사유재산권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조에. 그렇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거를 제한할 때는 수용 또는 제한을 할 때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의 그 사유재산권은 무제한적인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례에서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에도 나와 있고 관련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층고를 그러니까 고도를 제한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개발 이익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 특히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그 돈하고 연결되거든요. 도피는 돈하고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죠. 꼭 예를 들어서 도심부에 1500년 고도에 34층, 50층, 4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야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한 개발 이익이 보장이 된다면 용적률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높이는 낮추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층짜리 또는 30층짜리 건물 하나 지을 거를 갖다가 10층이나 15층짜리 건물을 2동이나 3동으로 낮춰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밀도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밀도는 보장해라. 대신 높이는 제한해라. 이런 게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높이 지어진 건물을 2분의 1로 낮춰갖고 40층짜리를 20층으로 두 동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동으로 졌을 때는 조망권이 확실히 다 사방으로 보장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한 동을 두 동으로 쪼개면은 동간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또 막히겠네요. 그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분양권에 저해를 받고 분양 금액에서도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도를 높이자는 거는 그 임기응변식의 방법밖에 안 되고 현재 고도를 제한한다는 그 논리 자체가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어거지 편법성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논리 같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렴을 지금 말씀하신 논리를 본다면 지금까지 예고학 지역이나 또는 이런 신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한 거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데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데 이런 데서 높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높이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적절한 정도의 높이를 제한하면서 밀도를 보장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50짜리, 60짜리 도심에 놓는다? 그런 사례는 좀 없습니다. 청주에서 그렇고
마찬가지로 신개발지나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높이 제한을 하거든요. 예. 똑같은 논리로 도심부에서는 하는데 다만 원도심부는 다른 외곽 지역이나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원도심은 원도심다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높이 제한은 필요하다는 거죠. 요 대한 반론 듣고 네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체 사업 면적이 넓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도시재생에 의해서 3,000평씩 쪼개서 그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평 부지 안에서 밀도를 높여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신축을 한다 할지라도 예. 원주민들은 그대로 자기가 입주를 하면 돼요. 예. 근데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전혀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되지가 않고 예. 사직 4구역에 보면은 그 여중 뒤에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전혀 분양이 되질 않아 갖고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분양가가 그런 싼데도 사례가 불구하고 있군요. 분양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현실적인 네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제가 두 번째 핵심 논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망권 논란이거든요. 네. 사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조망권, 경관, 스카이라인 굉장히 중요한 건가? 사유재산권보다도 더 중요한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직접 당사자는 더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조망권 논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조망권 또는 그 경관이라는 거는 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공공재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재산권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재개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높이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높이를 제한합니다. 예. 예를 들면 행정도시, 복합도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종시에서 예. 거기도 대로변에 BRT변에 건물을 6층이나 8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왜 대로변에 그걸 제한할까요? 그건 뭐 한 20층, 30층 높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그 공관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공공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의미에서 예. 예를 들면은 그 집수리 지원 사업, 도시 재생에서 예. 집수리 지원 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뭐를 해주냐면 지붕이나 담장 또는 뭐 벽체 이런 것들만 지원해 줍니다. 수리하는데.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경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심의 경관. 그렇죠. 도시의 경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내부 공간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주로 이사 온 지가 올해가 12년째 됩니다. 근데 12년이 됐는데 우암산이 그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한데 청주 시민으로서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우암산을 찾아봤더니 예. 바로 저희 뒤더라고요. 바로 뒤죠. 네, 바로 그 예, 저희 예. 뒤인데 제가 아침에 우암산길을 나름대로 이 토론을 하면서 무엇을 경관을 보존하려고 우암산을 이렇게 주장을 할까 시에서 우암산 경관이 어떻길래 해서 보니까 우암산 꼭대기에 3개의 그 철탑이 있더라고요. 예. 무슨 철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시에서 과연 주장하는 것이 이 우암산의 조망권을 주장하는데 예. 과연 청주 시민들이 우암산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름다운 경관인가 느낄 수가 있을까? 또한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게 고개만 한번 들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예. 우암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가깝게 저희 주변을 살펴보니까 야, 너 1년에 우암산 몇 번이나 바라보냐? 모르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 여기 토백이가 예. 바라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장하는 저희가 억지라고 주장하는 게 우암산 조망을 가린다는 것이 과연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우암산이 보호하고 그 경관을 지켜야 되는
존치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구나. 여기에 예.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일리 있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추진하고자 하는 원도심 경관 지구라는 게 예. 우암산 하나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청주에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까지 좀 대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청주하면 떠오르는 게 우암산, 무심천, 그다음에 가로터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연경관이에요. 더구나 청주의 원도심이라는 거는 1500년, 1000년 이상 유지해온 나름대로의 공간 구조가 있고 높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낮고 두텁게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경관이.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유지했던 그런 경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청주시가 갖고 있는 원도심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가보는 데는 원도심, 골목길 이런 데를 가고 또 실제로 어떤 그 장소가 애착이 묻어있는 이런 데를 가지 고층 아파트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보지는 않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원도심 경관을 보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2030 그 청주 기본 도시계획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의 기능이라 하면 끝없는 재생과 발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하고 조망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도시의 기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재생을 하고 재생 가운데 인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인데 고도 제한이라는 건 도시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도시를 방문을 하고 그 어떤 역사적인 곳을 저희가 찾아갈 때 청주에서 찾아갈 곳이 있느냐? 제가 이사 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 12년 전에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걸 푼다? 관광과 주민의 생활은 별도입니다. 별개. 그래서 관광은 관광대로 활성화시켜서 그 지자체에서 어떤 세수익을 창출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도심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거기서 어떤 역사를 보존하고요. 보존할 역사가 있으면 저희가 반발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하나 좀 뭐 더하면 제가 뭐 이쪽 저쪽 기울어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 근처에도 높은 건물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얘기하니까 제가 서울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청주보다는 근데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그러니까 도심, 역사 도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지역에 대한 높이 규제는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면 훨씬 오래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남대문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 또는 뭐 다른 지역, 4대 문화 안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110m로 고도를 제한했던 거를 최근에 해서 90m로 낮췄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또 더구나 이제 도심 재개발 같은 거 하는 경우에도 오피스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 못 짓게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은 그만큼 또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도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하다못해 순천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심분, 원도심은 규제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뭐 부여라든가 공주, 경주 같은 도시 말고라도 일반적인 도시에서 원도심 부분은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만 오히려 그동안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원도심 규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환경과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지방자치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정도에서 정해져 있는데 평당 분양가가.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의 뭐 4-5배 정도 되는 그런 분양가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물론 땅값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나 지금 뭐 대선 후보들조차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고 오히려 더
보양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주는 지금 깎으러 가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그 분양가에서 뭐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저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도시는 네네. 거기는 상대적으로 조례를 규정해서 그 반대급부적인 걸 많이 보상을 해줍니다. 청주는 일단 그런 대책이 없고요. 아하. 그 다음에 시에서 저희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이러한 정책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저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보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줘야 되는데 아하.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나 그 공동구나 그다음에 그 기반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걸 전부 다 개발업자나 시민들한테 분담을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내는 세금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죠. 요 하나 좀 더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주지 말든가 싹 다 해주지 말든가 아니면 다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뭐 30층, 40층대 건물들이 들어가 있고 인허가 받은 것도 일부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고 그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갑니다. 아, 잘못된 거다. 다만 예. 예를 들면요, 어떤 범죄라든가 비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법령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다가 이 더 이상 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법률을 제정을 해갖고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규제받기 시작하는 범인이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은 왜 그동안에 안 했다가 왜 나만 하느냐 형평성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하. 저는 원도심이 이렇게 막아진다고 하지만 난개발이 심하고 예. 경관이 훼손되는 거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거는 도시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좋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에 한 6년 동안 그 공무원들이 이거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따지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소통 부재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또 과도한 규제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과도한 규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규제. 대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서울시 같은 경우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갖고 특별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비사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또 뭐, 그렇죠. 간설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다행스러운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형평성 논란은 굉장히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한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할 일을 늦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민들은 시 행정에 대해서 뭐 신뢰도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다. 13일 날 심의위원이 뭐 그냥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적으로 항의 방문할 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도시계획 심의 아직 뭐 결정된 거 없습니다. 뭐 빨리 돼야 2월 세네주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대답을 해놓고 한 달을 앞당겨서 1월 13일 날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탄으로 저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바로 어떤 그 보도가 나오냐면 주민의 의견을 더 듣겠다 아니면 이게 고도 제한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는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해 놓고서 타당성에 대한 그 재원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3일 있다가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주민 달래기 식으로 뭐 재검토를 해보겠다, 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정식 보도를 해놓고 3일 있다가 어용단체를 고용을 했는지 모 시민단체에서 뭐 찬성편에 들어서 뭐 공식문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누가 신뢰를 하고 믿겠습니까? 저희는 제가 그 우암산 공원에 가보니까 그 3.1공원이 있더라고요. 1919년 나라를 빼앗겨서 뭐 33인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뭐 그런 글귀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심정으로 투쟁을 할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심정으로
저희 빼앗긴 권리와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사유 재산을 이렇게 내놓을 네. 수는 없다. 네. 합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서로 의견 교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3.1 운동하는 심정으로 이걸 지키겠다고 그러면은 절연한 마음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라면은 혹시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주 남원구역 같은 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39층짜리 아파트들이 이 청주 도심을 다 뒤덮어도 좋은 건가요? 이게 과연 좋을까요? 저는 개인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도시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도시는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재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근시안적으로 30년, 40년, 그러니까 10년, 20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500년 이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 자랑스러운 도시를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경관 때문에 뭐 어디를 가린다고 조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삶의 투쟁의 그 현장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고개 한번 들으면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쟁통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낙후된 도시를 개발이 안 된 도시를 그 외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상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시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막내딸도 처음에 12년 전에 이사 올 때 아빠 왜 이렇게 시골로 이사 왔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나 다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형평성이 있고 내 목소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도시에서 이런 시에서 살고 싶지. 내가 말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를 막고 내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나를 억압하고 저는 13일 날 그 스크럼 짜고 있는 그 저기 공무원들을 뚫고 지나가다 안경테가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이 투쟁을 과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이걸 좀 되묻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도시를 좀 물려주고 싶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개발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십니다. 네. 후대를 위해서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원래 원도심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건강 가치, 도시의 특성을 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실제 지금 보면은 하다못해 일반 상업지역도 현재 4층 평균이 4층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건 한 뭐 2, 3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높이를 갖다가 거의 한 서너 배 더 높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되어 왔거든요. 안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그 문제라든가 또는 개발의 그 수요가 안 따랐던 거죠. 저는 앞으로 그 청주시의 정책적 방향이 이런 거와 관련해 갖고 중저밀 고밀 개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저층 고밀, 높지 않게 그렇지, 원도시 같은 경우 그렇죠. 밀도는 충분히 허용해주고 또 하나 가로형 건축. 그래서 가로가 살아야 그 지역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음에 뭐 공간 구조라든가 이거에 맞춰 갖고 높이 올릴 때는 높이고 낮을 때는 낮추고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그 생활권 지역이라든지 거점 지역이라든지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교차로 이런 데는 건물을 높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 갖고 도시 구조를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청주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조합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시민에게 그걸 충분히 설득시키고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특별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지원해줘라. 도심부에 대규모 공적 투자를 해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청주 시민들도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뜨거운 이슈가 있구나. 주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거구나.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원주민들 입장에서 오늘 다 말씀이 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도 시 입장을 시에서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청주시의 입장보다는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을 해주셔서 필요하면 시간을 좀 더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